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CSS 기본 문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SS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의 앞에 두 문자만 따서 스타일 CSS라고 합니다. 앞서 웹 표준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CSS는 웹페이지의 모양, 표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의 색깔부터 크기, 그리고 레이아웃 또는 우리가 요소를 선택해서 해당 요소의 폰트 사이즈나 외부의 여백이나 이런 다양한 모양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CSS를 표현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방법을 예제는 지금 파트 2의 예제 폴더 안에 A 폴더를 보고 있습니다. A 폴더에 01번 신텍스 HTML을 보고 있어요. 이 신텍스 HTML에서 CSS를 구현하는 방법 세 가지를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HTML 태그에다가 직접 스타일을 설정하는 인라인 스타일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라인 스타일이 있습니다. 인라인 스타일은 태그에다 직접 표현을 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목에다가 파란색의 폰트 사이즈 12라고 해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1 태그에 직접 속성, 스타일 속성을 넣고 이 스타일 속성 안에 컬러를 담당하고 있는 컬러라는 프로퍼티 속성의 값으로 블루를 폰트 사이즈라는 속성의 값으로 12픽셀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보면 화면과 같이 12픽셀의 파란색으로 글씨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넣은 방법이 인라인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인라인 스타일로 해서도 잠깐 사이드바 좀 적겠습니다. 컨트롤 B. 이렇게 인라인 스타일로 해서도 우리가 원하는 색깔이나 크기를 수정할 수 있지만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인라인 스타일로 한 것들은 이 페이지 안에 만약에 다양한 이 스타일의 컬러와 컬러 블루의 폰트 사이즈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에도 수십 군데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수십 군데의 폰트 사이즈를 또는 컬러를 변경하려면 우리는 태그에 직접 와서 여기에서 속성이나 폰트 사이즈를 일일이 변경을 해줘야 되는 아주 비효율적인 사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웹표준에서 말하는 뭐를 또 어긴 게 되냐면 웹표준은 HTML과 CSS와 자바스크립트 이런 스크립트 언어들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모두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분리되어 있어야 나중에 훨씬 더 유지 관리가 편한 사이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기에서 스타일 이 페이지 안에서 우리가 작성한 이 HTML 요소의 스타일을 여기에서 변경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제목에 설정했던 스타일을 마찬가지 스타일 태그 안에다가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석 처리하고 그대로 하나 복사한 다음에 주석 처리해 보겠습니다. 하고 H1의 스타일을 이렇게 직접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 페이지 안에 H1 요소를 선택해서 선택자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후 시간에 설명드릴 겁니다. H1 태그를 선택하고 좀 전에 작성한 것처럼 컬러 그리고 폰트 사이즈를 12픽셀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지금 좀 전에 폰트 사이즈를 입력할 때 폰트 사이즈라고 다 입력하지 않고 앞에 있는 F와 Z만 입력했어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설정되어 있는 저 MS의 약어를 그대로 활용해서 FZ 탭해서 빠르게 구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하고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폰트 사이즈가 변경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페이지 안에 혹시 제목이 이렇게 여러 개 있어도 일일이 그 요소의 스타일을 앞서와 같이 이렇게 태그에 직접 넣을 필요 없이 이 페이지 안에 H1 요소들은 모두 컬러 블루 폰트 사이즈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CSS를 변경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 색깔이나 이 크기를 바꾸면 당연히 H1 요소 모두의 스타일이 변경됩니다.
임시로 만든 건 지우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설정한 CSS도 지금 제가 01번 신텍스 HTML을 작성하고 있지만 이 01번 신텍스 HTML이 아니라 여러 개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들면 웹사이트에 파일 개수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 많아지는 다수의 HTML에서 이 스타일을 동일하게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각 페이지의 상단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린 또 모든 HTML을 다 열어서 각 상단에 여기 부분을 수정해 줘야지만 혹시 컬러 또는 폰트 사이즈를 바꾸고 싶을 때 모든 페이지의 스타일을 변경해 줘야 되는 불편함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얘를 별도의 파일로 분리해서 작성하시는 게 훨씬 더 용이합니다. 자, 별도의 파일로 분리를 01번 CSS를 만들고 한번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폴더 안에 01번 CSS를 만들고 연결을 해볼게요. 우선 여기에 작성했던 이 스타일을 모두 잘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H2도 스타일을 변경을 했다면 똑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둘 다 스타일을 바꿔봤습니다. 이 스타일이 여기 스타일 태그에 직접 있는 게 아니라 별도의 문서 새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새 파일을 누르고 01번 CSS라고 할게요. 그 부분에 좀 전에 작성했던 스타일을 모두 잘라서 Ctrl X에 잘랐습니다. 했어요. 자, 이제 이 부분에는 스타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01번 신텍스 HTML과 좀 전에 만들었던 01 CSS를 연결해 줘야 합니다. 연결해 줄 때 쓰는 태그가 링크예요. 자, 링크라고 하고 탭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rel 속성의 값으로 스타일 시트가 있어요. 여기서 rel은 릴레이션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연결하려고 하는 파일의 종류가 뭐니?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타일 시트를 연결하겠다. href은 경로죠. 하이퍼텍스트의 레퍼런스라고 해서 경로라고 했어요. 지금 01번 신텍스 HTML과 같은 루트에 같은 방에 01번 CSS가 있습니다. 01 CSS라고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시면 좀 전에 스타일 태그에서 스타일을 직접 지정했을 때와 똑같이 화면에 출력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 01번 CSS를 지금 01 신텍스 외에도 다른 파일에서 이 01번 CSS를 불러오면 그 파일 안에서도 H1과 H2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설정한 스타일이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01번 CSS를 수정하면 이 01번 CSS와 연결되어 있는 다수의 HTML의 스타일을 한꺼번에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이게 효율적인 스타일이 되겠어요. 자, 앞서 작성했던 01번 CSS에서 우리가 작성했던 속성과 값들 자세하게 설명 좀 하겠습니다. 앞서 H1을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자라고 합니다. 셀렉터. 자, 선택자의 종류를 앞으로 학습하시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선택자에다가 선언을 하게 돼 있어요. 선언은 하나 또는 하나 이상 다수의 선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언은 속성과 값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속성은 property라고 부르고 property의 value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 돼 있고 하나의 선언은 화면과 같이 세미콜론으로 종료를 해줍니다. 네, 마지막에 속성의 값에는 세미콜론을 생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 넣고 작성을 하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선택자에다가 적용할 수 있다. 이게 CSS의 기본 문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CSS를 이용해서 컬러를 변경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에서는 colors HTML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서버로 오픈을 하겠습니다. 자, 컬러를 열었습니다. 자, CSS를 이용해서 컬러를 작성할 건데요. 앞서 파일들은 별도의 CSS로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편의상 각각의 HTML에서 별도로 작성할 CSS이기 때문에 스타일과 스타일에서 작성을 하는 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컬러 이름으로 구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컬러 이름으로. 자, 컬러 이름으로
색깔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의 색상을 H2 요소를 선택해서 네이비로 한번 바꿔볼게요. H2 태그를 선택하고 글씨 색깔, 컬러란 속성의 값을 네이비로 해보겠습니다. 속성 값에서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화면과 같이 네이비의 색깔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컬러의 이름으로 해서 속성을 넣을 수 있고, 두 번째 값으로는 헥스 코드, 헥사값, 16진수의 헥스 코드로 적용하실 수도 있어요. 자, 색상은 우리가 모니터로 보고 있는 이 색상은 크게 1픽셀 안에 RGB 세 가지의 색상이 조합되어 있습니다. 저 세 가지의 색상은 정확하게는 RRGGBB 해서 이렇게 색상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빨간색으로 구현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빛을 풀로 쏘는 게 F입니다. FF0000이라고 해서 작성을 하시면 앞에 있는 R 값만 맥스로 비춘 거고 나머지 색깔은 넣지 않은 거기 때문에 완벽한 빨간색을 구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개씩 똑같은 경우에는 얘를 화면과 같이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헥스 코드를 이용해서 색깔을 아까 파란색 네이비 계로 했으니까요. 블루로 한번 해볼게요. H2 요소를 선택해서 마찬가지 블루라고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3에다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앞에 샵해서 헥스 코드라는 걸 해주시고요. 0000FF 이렇게 해서 파란색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과 같이 파란색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두 개씩 똑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파란색으로 잘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색상 구현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RGB 값으로 구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RGB 컬러는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 포토샵의 컬러 피커를 이용해서 RGB 값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포토샵을 실행해 보고 색깔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을 실행했고요. 저는 웹에 프로파일을 두고 여기 문서는 지금 어떤 걸 해도 상관없습니다. 컬러 피커만 확인할 거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웹의 most common을 선택해서 크리에이트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왼편에 컬러 피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피커를 보고 있고, 저는 이제 파란색을 구현할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여기 헥스 코드에서 우리가 0000FF라고 입력을 했어요. 똑같이 해볼게요. 똑같이 00F라고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확인할 건 이 부분입니다. RGB 컬러 R이 0, G 0, B 255 RGB 컬러에서 맥스 최대값은 255입니다. 자, 그러면 작성 한번 해볼게요. H4 요소를 선택하고 색상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컬러 RGB 해서 R값 0, B값, G값 0, B가 255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RGB 컬러도 파란색, RGB 컬러를 이용해서 파란색을 구현해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RGB 컬러 같은 경우에는 뭐도 넣을 수 있냐면 플러스 알파 값, 즉 투명도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앞서 포토샵에서 잠깐 한번 보고 올게요. 저는 지금 파란색에 50%의 투명도를 줘볼까 합니다. 포토샵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이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이고 여기에서 제가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파란색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드래그해서 파란색을 화면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을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해보면 완벽하게 파란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레이어의 투명도 오페서티를 50%로 낮춰볼게요. 그러면 뒤에가 이제 비치는 게 되는 거죠. 만약에 뒤에 다른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뒤에 다른 요소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변상 아래로 살짝 내려봤습니다. 자, B의 아래쪽에 다른 요소를 만들었고요. 다른 요소에는 예를 들어 회색의 색깔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만들었던 이 요소가 위에 있어요. 해당 요소가 지금 위에 있고 아래 회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치는 게 만들어진 거죠. 자, 이 부분의 색깔을 지금 우리가 CSS에서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 배경색이라는 CSS의 속성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H5 요소에다가 선택을 해서 배경색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H5 배경색의 CSS 속성은 백그라운드 컬러입니다. 백그라운드 컬러에서 RGBA 알파 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RGB 하고 마지막에 1이 100%고 50%는 0.5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0.5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0도 생략 가능합니다. 이렇게 넣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화면과 같이 완전 파란색이 아니라 투명도가 50%가 적용된 배경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RGB, RGBA 해서 투명도까지 포함하여 색상을 구현할 수 있고 나머지 마지막 방법은 HSLS가 있습니다. 다시 포토샵 좀 보겠습니다. 컬러 피커에서 아까 파란색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값을 활용해서 색깔을 구현했고 RGB 값을 확인해서 색상을 구현했습니다. 그 외에 이 부분 색조, 채도, 명도를 이용해서도 파란색을 구현하실 수 있어요. HSB라고 나와 있는데 CSS에서는 H, Hue, Saturation, Brightness가 아니라 Lightness라고 해서 L로 구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240도 색상 환에서 240도에 있는 게 파란색이다 라는 거고 거기에 채도, 명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6 요소에다가 적용해 볼게요. 마찬가지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어 보겠습니다. HSL 해서 240도에 100% 였고요. 여기에서 100% 라이트니스를 100%로 하시면 지금 미리 보기 돼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흰색이 나와요. 빛을 가장 강하게 풀로 쏘면 흰색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0%가 실제 색상 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러면 글씨 색깔이 안 보일 것 같습니다. 글씨 색깔은 흰색으로 보이게 하겠습니다. 내부에 여백이라는 속성도 살짝 추가해 볼게요. 20픽셀의 여백을 좀 추가해서 화면과 같이 나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HSLS 같은 경우에도 투명도를 넣을 수 있어요. 투명도는 알파 값에서 마찬가지 0.5 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 앞서 위에서 한 거와 똑같은 색깔의 배경색을 만드셨습니다. 자, 이게 색상을 CSS에서 색상을 구현하는 다양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름부터 해서 색조, 채도, 명도 값까지 확인해서 색상을 구현해 봤습니다.